자, 마지막은 이제 엔트로피와 연력학제 2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단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묻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인 그 어떤 개념은 알고 있느냐? 이 정도만 이제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거라서. 우선 엔트로피가 뭐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연력학제 2법칙이 뭐냐? 이제 요건데, 연력학제 2법칙을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가 뭐냐면, 자, 열 현상의 비가역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입된 물리량으로 이제 새롭게 도입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가역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요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이런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항상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일은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앞서도 봤지만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이제 열이 이동하는 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인데, 그걸 거꾸로 역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된다?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이거든요. 이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가적인 일을 투입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가역과 비가역은 뭐냐? 자, 어렵지 않고요. 가역 현상은 뭐냐면, 자, 가역 현상은, 자, 어떠한 뭐 물체가 외부에 어떤 변화도 남기지 않고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으로 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으면 돼요. 그게 가역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비가역 현상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어떤 한쪽으로만 방향으로만 일어나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기체가 있고 여기는 없어. 구멍 뚫어 놓으면 균형 맞추기 위해서 여기 있는 기체가 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면 이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고. 뜨거운 물하고 찬물 섞었을 때도 미지근한 물 되는 게 바로 이 이유예요. 근데 거꾸로 지금 여기 있던 기체들이 거꾸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는 텅텅 비고 여기만 꽉 차 있는 이런 일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일부러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 뭐 압축기 같은 걸로 공기를 빼내지 않는 한, 추가로 일을 하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뜨거운 물하고 찬물이 있었을 때 얘네들 접촉해주면 온도가 얘는 낮아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열평형 상태인 미지근한 물이 되는데, 얘는 찬물에 열을 더 뺏어가 가지고 더 온도 올라가고 얘는 더 차가워지고,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게 바로 비가역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마치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간을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학교 갔다가 집에 오고 이런 거는 이제 가역적인 현상이에요. 다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표적인 비가역 현상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이잖아, 시간. 이건 항상 미래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못 가잖아요. 과거로 못 간다고. 이런 현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 자연적인 게 비가역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뭐 시간의 흐름 같은 것도 당연히 대표적인 비가역 현상. 그래서 이 비가역 현상이라는 걸 뭐라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연력학제 2법칙인데, 아까 연력학제 1법칙은 뭐였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 먹은 다음에 어떻게? 그렇죠. 운동하고, 여기, 어? 운동한 만큼, 그러니까 먹고 나서 운동하고 나머지 양이 살찐다 이거에서 이 양이 다 보존된다. 100 먹었으면 운동 예를 들어 50 했으면 이렇게 하자. 운동을 40 했으면 살은 60 찐다 이렇게. 이 에너지 보존이거든요. 100은 100이다 이 얘기거든. 근데 이제 이 법칙은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항상 방향성이 있다. 한쪽 방향으로 증가하는 이 비가역 법칙을 얘기하는 건데, 자, 역학적 에너지는 100% 열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열에너지는 100%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이 100% 효율을 만들 수 있는 열기관을 만들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학적 에너지는 열 에너지가 가능한데 왜 열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면, 이게 이제 에너지의 이제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우선은 이 열 에너지라는 거는 뭐냐면, 이 열 에너지라는 거는 이게 무질서한 에너지예요. 질서가 없어. 그냥 이 기체 분자들 얘네들이 그냥 지 멋대로 난동 피우는 에너지거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 혹은 이 일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질서 있는 에너지예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서 어떻게? 그렇죠.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래서 이 그러니까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려면 이거는 우리가 최소한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를 투입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안 간다는 거고. 대신에 질서에서 무질서는 자연적으로 도도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 길거리가 있어. 도로가 있어. 여기 사람들이 걸어 다녀.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이렇게 뭐 무질서라고 해가지고 막 난동 피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뭐 자기 갈 길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도 가고 뭐 이렇게도 가고 천천히도 가고 뭐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마구 잡이잖아. 그게 무질서한 에너지 형태야. 근데 질서 있는 건 뭐예요?
우리 군대 제식 훈련하듯이 딱 줄 맞춰가지고 구령에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럼 어느 게 자연적이에요? 여러분 길 다니면서 이 사람들 다 이렇게 다니는데 자 맨 앞에 서가지고 제가 구령 붙이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자고.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니야. 이건 어떻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수업 시간보다는 쉬는 시간에 막 애들 난동 피우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게 사실은 자연적인 거야. 근데 학교라는 그런 어떤 규정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질서 있는 형태로 우리가 에너지를 투입하잖아. 막 무서운 선생님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야지 이렇게 질서 잡히잖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열 에너지로 다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그런데 열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하려면 추가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일어날 수 없다. 역학적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에너지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열 에너지가 어떻게 명령도 안 했는데 줄 맞춰가지 않는다. 즉 뭔가가 우리가 일을 투입해야 된다. 그래서 앞서 봤던 거랑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결코 만들 수 없다라는 게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열 에너지에 대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 적용해서 푸는 거는 여기서 다 할 필요 없어. 여긴 개념을 잡아야 돼. 문제풀이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선생님이 거기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푸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적용하고 해결해 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